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가 경영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양한 걸로 병원 얘기를, 경영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들은 항상 숫자로, 숫자로 경영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쵸? 우리가 사실 어떤 평가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거를 경영을 얘기할 때 측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했죠.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영할 수 없다는 거랑 관리할 수 없다는 거랑 같다. 그만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라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 이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야 되는데요. 숫자라는 게 대부분 통계나 평균치나 뭐 여러 가지 명확하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느 데이터에 대한 결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숫자를 갖고서 이제 경영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는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수치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병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질문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라는 베스트셀러의 첫 질문입니다. 미국의 쇼핑 중독은 성인들 중에 과연 몇 프로인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 뭐 3%? 사실 저는 첫 이거 보고서 되게 중독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거의 숫자적인 답은 8%입니다. 8%.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숫자로 경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숫자를 통해 우리는 정확성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숫자,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한 딱 떨어지는 대답은 숫자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숫자를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류도 범할 수 있어요. 이 숫자라는 게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한 경영 얘기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면서 같이 숫자에 대해서 경영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8%입니다. 참 많죠. 저는 딱 보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왜 8%가 나 많은 숫자가 현재 쇼핑 중독에 걸려 있는가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왜 8% 정도가 쇼핑 중독이었을 것 같습니까? 왜 8% 정도가? 계속 쇼핑을 해야 될까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8%가 쇼핑 중독이 된 원인이 쇼핑하러 갔을 때 만나는 점원들이 대해주는 너무나 그 행동들, 이거 너무 이쁘시네요, 너무 딱 맞으시네요, 막 이런 막 이렇게 해주는 맞장구 해주는 막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막 이런 행동들이 쇼핑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인간은 이성적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감성적 결정을 한다는 행동경제학 이론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경영이론에 최근에 많은 대세가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감성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결정만 할 것 같으면 제가 벌써 이렇게 뚱뚱하진 않겠죠. 더 날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번 이성적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술도 마셔야 되고요.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뭐 힘들면 야식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씬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행동경제학 이론에서 감성적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쇼핑도 똑같습니다. 고객 방문의 실제 되게 이성적인 판단에서 병원들이 고객들이 병원 이렇게 올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나 옷이 이거밖에 없네. 나 이 옷을 사야 되겠네. 나 이거 구매해야 되겠네.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그런 결정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때 갔는데 기분 좋게 해줬는데 거기 가서 또 살까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병원의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우리 병원의 고객들이 좀 더
감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우리 요소에서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분들한테, 고객들한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객들한테 충분히 감성적인 결정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고객들이 더 많은 추천이라든지 소개라든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다른 산업보다 병원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숫자 이야기예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베스트셀러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뭘 것 같아요? 뭐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책에서는 협상을 성공으로 이루는 요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5%는 사람, 그리고요 37%는 협상 절차, 그리고 8%는 전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도 참 이 숫자를 보고 참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협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뢰가는 외모를 갖고 있나? 신뢰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 병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원장님이 사실 항상 환자들하고 협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5%가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말 잘하고 막 프로세스 정확하게 막 협상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원장님 자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딱 이미지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 파트는 고객과 관계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상담실장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외모 이쁜 사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5%가 신뢰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딱 봐도 신뢰가 느껴지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고객 관계를 상품에 대한 설명 잘하고요. 말 잘하고요. 프로세스 매뉴얼 있고 이거보다 고객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고객의 경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고객 소리를. 그러면서 고객 갖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숫자로 의한 경영학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첫 번째 재밌는 얘기죠. 실제 미국의 쇼핑 중독이 8% 정도인데 과연 우리 병원에는 이러한 고객들이 감성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랑 두 번째 실제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말 잘하고 프로세스 협상 이런 걸 잘 갖고 있는 것보다 뭐예요?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내 외모라든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내 어떤 태도.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자체가 신뢰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직원이나 원장님 스스로가 내 스스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냐.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숫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숫자 이야기 이번 시간은 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숫자를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경영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